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네. 3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에 들어왔네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했죠? 안 들리시나요?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79요? 79요? 79? 네. 79번부터 아닌가요? 공부했나요?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나네요. 이번 주는 80? 80번부터 80에서 89. 네, 그쵸. 80부터 80. 80번부터 89번까지 89번까지. 공부를 했죠? 예, 네. 80번부터 89번까지. 자, 음. 그럼 80번에서부터 89번까지가 여기 지금 서울의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어느 지역에 음. 해당이 될까요? 관악 양천구? 아니, 그렇죠. 양천구예요,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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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80번대예요. 음.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을 크게 볼 때 강남과 강북으로 나눈다고 했죠. 여기 네네. 이렇게 있는 얘가 바로 뭐냐면 음. 한강이잖아요. 이 네. 한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음. 아래쪽은 남쪽으로는 강남. 우리가 음. 강남 하면 흔히 여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음. 아니라 이 강 전체의 남쪽 해가지고 여기 강남. 강동구부터 강서구까지가 강남이에요. 큰 덩어리로 볼 음. 때. 음. 자, 그리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다 얘네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강북이라고 하죠, 강북.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 지역을 공부를 하는데 강남 지역 중에서도 이번 주에는 요 양천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양천구는 음, 지금 잠깐만요. 여기 지금 강동구가 있는데 강동구는 몇 번대일까요? 여기는 0번대예요. 0에서부터 9번까지가 강동구예요. 그 다음에 송파구는요? 이곳은 10번대예요. 10번부터 10에서 19번까지. 그 다음에 강남구는 20번대예요. 20에서부터 29번까지가 강남구예요. 그 다음에 서초구는 그대로 가면 30번부터 39번까지예요. 그 다음에 동작구는 40번부터 49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는 서울대가 있는 그 관악구는 50번부터 59번까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강남 지역에서 실제로는 구는 11개 구인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부에서 공부를 할 때는 10개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 10개를 음. 만들려고 보니까 이 저기 구로구하고 금천구, 이 구로구하고 금천구는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어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60번에 해당이 되죠. 60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영등포구가 바로 70번에 해당이 돼요. 자, 영등포구의 유명한 건물, 영등포구에 딱 들어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물 뭐 있을까요?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보다도, 물론 국회의사당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더, 딱 모든 사람들한테 막 다 이렇게 랜드마크가 됐던 건물.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음. 세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한국에 가면 딱 떠오르는 지금은 조금 저기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63빌딩? 해도 응? 63빌딩. 그렇죠. 63빌딩? 63빌딩이죠. 63빌딩이 그게 랜드마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63빌딩이니까 63번인데 그 63빌딩이 63층까지 있어서 그렇게 붙여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3번이니까 여기 60번대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한다면. 근데 음. 요거는 그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63빌딩은 이 영등포구에 있는데 실제로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이에요? 63빌딩이? 음. 그 기억을 하시라겠죠. 63번? 저 같이 스토리 3번? 기억해갖고. 63빌딩 가서 뭐 했어요? 어, 축구했어요. 그렇죠. 축구 또. 떡볶이도 먹고. 그렇죠. 아유, 정민 선생님 너무 훌륭해. 또. 음. 음.
친구를 만났는데. 그죠? 친구를 만나서 지금 다 나왔어요. 해시태그가 세 개잖아요. 그 세 맞아. 개를 친구 조합한, 떡볶이를 그러니까 결국에 몇 번이에요? 63번, 지금 얘기한 세 개 해시태그로 79번. 생각하면, 응? 79번, 79번. 79번이잖아요. 79번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세 개의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친구랑 만나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배고프고 친구 고프고 해서, 떡볶이를 육삼빌딩은 뭐 레스토랑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런 저기 식당가에 가서 떡볶이를 먹은 거 아니에요. 칠구 네.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 친구 떡볶이가 칠구 떡볶이였잖아요. 네. 자,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숫자? 79. 그렇죠. 79번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친구도 79에서 79. 발음을 조금 저기 하면 79가 되죠. 79가 되죠. 네. 그리고 79 떡볶이는 아예 79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79. 네. 그 떡볶이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떡볶이 처음 만든 사람이. 79년생. 그렇죠. 창업주가 79년생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맛을 다시 이렇게 떠올린다라고 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문방구라든지 그 앞에 이렇게 뭐 약간 불량식품 같은 그런 거 파는 데서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 칠구 떡볶이가.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우리 집에 그 아들도 보면은 밥 대신에 떡볶이를 밥으로 먹어요, 세상에.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해가 안 요즘 가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점심으로 뭐 먹을래?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떡볶이. 무슨 뭐 식사 그런 메뉴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보면 그냥 떡볶이 먹겠대요. 뭐 저기 점심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떡볶이를 한 끼 식사로 이렇게 먹는다는 게. 근데 요즘 뭐 청년들은 그걸 당연시 여기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해를 못하고 저는 또 아이들 세대를 또 이해 못하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쨌든 자 이게 지금 63빌딩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갔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연상을 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등포구는 70번대예요. 70번부터 79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영등포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들 수 있어요. 아까 이금범 쌤이 얘기했던 국회의사당도 국회의사당도 들어가시고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그 63빌딩 랜드마크. 빼놓을 수가 없어요. 랜드마크로. 근데 63빌딩은 앞에 63이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63번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아니다. 착각하시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79번이다. 그럼 79번을 어떻게 기억하냐? 그것과 관련된 스토리로 지금 세 개의 해시태그를 넣어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친구랑 만나가지고 축구를 가서 하고, 축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이제 63빌딩에서, 근데 후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얘는 주식이 되겠죠, 이제. 얘네들 그 세대로 본다면. 63빌딩에 식당 가가지고 저기 떡볶이를 시켜 떡볶이를 먹은 거예요. 그 먹었다. 떡볶이가 칠구 떡볶이야. 음. 그래서 63빌딩은 79번이라는 그런 그 번호를 갖게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양천구는 몇 번일까요? 80에서 89. 그렇죠. 80에서 89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번 주죠. 지난주가 아니라 요번 주에 80번부터 89번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월요일은 80에서 84번까지 했고 수요일은 수요일날은 85번부터 85에서 89번까지 89번까지. 했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요일은 그렇게 한다겠죠. 한 주에 공부했던 거 다시 리플레이 반복한다라는 걸 해서 지금 반복하느라고 여기 이 얘기만 하면 좋은데 앞에서부터 막 쭉 끌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 배웠던 것이 이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이 뭔데 전업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막 했으면 당연히 기억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간 좀 활용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기억도 해보고 하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신 거 당연해요. 당연한데 이제 조금 더 관심 갖고 하시면 그런 그 파생 효과들이 나타나고 본인도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학습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쁨 같은 걸 맛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딱딱 답변해주고 할 때,
굉장히 본인도 이렇게 뭐랄까 성취감 같은 거 느끼시게 되잖아요. 자, 그렇고 여기에 강서구는 그럼 몇 번일까요? 90에서 99? 그렇죠. 90번에서부터 99번까지가 강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이쪽 뭐야, 강남 지역, 한강 이남 지역은 0번부터 어디까지요? 99번까지. 그렇죠. 99. 99번까지. 그래서 몇 개예요? 100개. 그렇죠. 100개. 100개죠. 0에서부터 99라고 하니까 또 99개라고 하시면 안 된다겠죠? 네, 시작했으니까 100개예요. 그래서 서울에 그 강남 지역, 한강 이남 지역, 자꾸 우리가 강남하면 여기만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뭐랄까 버릇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나 관악구나 얘네들은 강남이 아닌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은 여기에요. 여기 노른자. 그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 하면은 이 세 지역이에요. 음, 서파, 강남, 서초구. 그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이라고 하면은 여기 강남구. 강남. 여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꾸 그런 인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강남 하면은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전체가 강남인 거예요. 0에서부터 99번까지. 그래서 강동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99번 강서구까지. 네, 마지막 그 99번 강서구의 마지막은 가양 인공폭포라는 그 폭포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0에서부터 99번까지는 이제 이 공부를 했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78번 뭐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안 됐죠. 이제 그 단계가 되기까지 이제 조금 더 훈련을 하시고, 저도 뭐 아직 튀어나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직 더 해야지만 되죠. 근데 이 0에서부터 99번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언제든지 누가 물어도 딱 답변할 수 있으면 굉장한 그런 그 파급 효과가 있게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놀랄 그런 그 변화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 지금 우리가 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2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오늘이 3월 말일인데 이제 10개, 한 개 남아있고 89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4월 달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90번도 이제 하게 될 텐데, 자,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80번부터 89번까지가 지난 부분에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느라고 이거 열었던 거고요. 안 만들어놨나 보군요. 자, 그래서 여기 80번에서부터 89번까지. 네, 이게 이제 수요일 날 했던 거죠. 자, 85. 그러면 85인데 855다. 그래서 855는 원래 저 강원도에 있는 호수예요. 강원도 하천에 있는 호수인데 85 이거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호수가 팔자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855라는 그 호수 이름을 갖게 된 그 뭐랄까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여기는 그 6.25 전쟁 때 그 중공군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전사한 곳이라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오랑캐를 무찌른 그런 호수다. 이승만 그 대통령이 그 호수 이름을 그렇게 명명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여기 이름을 8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5 하면은 8호를 연상을 하시는데 그냥 8호 지금 제가 들려드린 것처럼 오랑캐를 무찌른 곳, 뭐 이런 거 떠올리셔도 좋은데, 우선 그 형상을 딱 기억을 하세요. 팔자 모양의 호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6은, 이거 이제 부채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거 개발한 그 신동원 대표라는 분이 이제 찾다가
결국에 브랜드를 그냥 자동차. 찾은 거예요. 일본의 그 자동차죠. 토요타 86이라고 하나 아마 86년도에 뭐 만들어진 자동차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87은 닭강정. 강정. 네. 팔찌. 제가 이 87 닭강정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그 기억법 공부하는데 이제 잘 외우라는 말은 뭐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 87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 사람을 하나씩 붙였는데 이 87 닭강정에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87 닭강정 하면 저를 막 떠올려서 기억들을 하거든요. 거기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하고 아주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번호예요. 그래서, 저기 뭐야. 충남 대전에서 87은 어디냐면은 금산군이 80번대 해당이 되거든요. 금산군에 계산터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산 하면은 인삼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삼이 처음 재배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뭐 유래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된 그런 터전이라고 그래요. 계산터 공원. 거기가 바로 87번이에요. 충북에서는 87번이 어디냐면요. 충북이니까 옥천이요. 100단위 자리가 뭐죠? 787. 700. 700단위죠. 충북이니까. 그래서 787번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옥천역. 예, 예, 옥천역에 옥천역. 있어요. 예. 옥천에 유명한 게 뭐 있을까요? 유명한 작가로는 누구 기억하세요? 정수신. 정지용 시인. 정지용 씨. 네, 향수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은. 그래서 실제 옥천군에 가면은 정지용 생가를 있어요. 중심으로 해갖고 정지용 문학관에서 이렇게 꾸며놨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그런 게 있고, 또 옥천에 가면은 유경수 여사 생가. 유경수 여사 유경수 생각. 생가도 있고. 그런데 옥천역을 갖다가 명령을 했는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옥천역이 바로 787번이에요. 그러니까 옥천역에 87 닭강정 파는 집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제 기억하라고 그때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서울에서는 이 87번이 어딜까요? 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연구소. 예, 과학수사연구소를 떠올리라고 그러셨는데 왜 과학수사연구소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닭을 갖다가 그렇죠. 닭을 갖다 해부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닭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87 닭강정을 먹고 어떻게 잘못돼갖고 이제 죽게 됐어. 그러면 이 원인이 뭔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부를 하는 거죠.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제가 원인이 된 87 닭강정을 갖다가 막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특공물이 검출됐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닭강정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느라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팔찌를. 그렇죠. 팔찌도 넣고 이제 경품을 파는 거예요. 자기네 그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87 닭강정 하면은 87번 하면은 그 닭강정도 생각하시고 뭐도 생각해요? 팔찌. 팔찌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88은요? 88 올림픽. 88 올림픽. 예, 고속도로. 다른 것도 없죠. 88번, 88 올림픽. 성화 햇불. 성아 예, 88 올림픽 이거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딱 떠올려야 되니까, 성화. 성화를 햇불. 생각하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88번, 성화를 하는데 서울에서는 어디예요? 서부 트럭 터미널. 예, 서부 트럭 터미널 나왔어요. 서부 트럭 터미널이 어떻게 그 성화를 생각할까요? 서부 트럭 터미널에 트럭 터미널 그 종사자들이 성화를. 성화는 아니겠죠. 그때는 어떤 횃불 같은 거겠죠. 노동운동 횃불을 들고. 속에서 자기네 뭐랄까 임금을 올려달라든지 뭐 이렇게 막 투쟁하느라고 다 횃불을 들고 나타난 거야. 근데 그 횃불이 이제 성화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같이 연설하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 때 성화 공성하듯이 이 사람들이 트럭 터미널에 모여갖고 트럭 운전사들이 모여서 이제 시위. 뭐랄까 그렇죠. 시위를 하는 거죠. 횃불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데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89는요. 시장. 89, 49. 49. 89. 팔고 사. 49는 이제 안 붙였지만 어쨌든 89. 뭔가 파는 데가 시장이잖아요. 네. 시장에서 뭘 팔아요? 여러 가지 바구니를. 팔리는데 바구니가 약간 89하고 발음이 약간 비슷하죠. 앞에 네. 비읍하고 팔을 요거는 틀리지만 구는 같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구니를 판다라고 하면 89를 연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9가 들어간 거는 거의가 다 그런 그 시장과 연관이 있고 뭘 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다른 것들도 스토리 만들기가 좋으세요.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 89번이 양천구에 오목 아파트. 오목교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오목교 아파트. 지역이 좀 오목하게 들어갔다 해서 그런 명칭을 썼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동나무 오목교니까 오동나무 다리를 어떻게 뭐 해서 거기 그 붙여졌다 하는 그런 유래도 있고 그래요. 오목교가. 우리 저기 대전에 은행동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목적교. 예, 맞아요. 목적교라고 목적교라고 했어요. 했듯이 여기 그 오목교 아파트도 그 다리 이름을 그냥 붙여가지고 오목교 아파트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목적교 우리 은행동 참 옛날 추억의 거리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나? 지금은 이제 거기가 중심지가 아니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가본 지도 오래됐고. 지금 다리가 또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아, 예,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공연 같은 것도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데크 같은 거 면회정이 만들어놔서. 거리에서. 예. 하여튼 저기 우리로서는 추억의 거리예요. 한명산과 백화점. 예, 그래서 85번, 또 89번부터 봤고요. 그 다음에 위에를 다시 잠깐 볼까요? 80, 80은 화령산, 또 803. 803. 803. 예,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화령산은 어디에 있어요? 공, 공에 있고 네, 전남 고흥에 있고, 804는 대구. 대구에 있죠. 대구에 있는 804는 왜 공자가 붙었을까요? 비려 이렇게 8명의 전사 그렇죠. 네. 8명의 그 장수가 장사에 장수들이 전사했다. 장수들이 장사한 것을 기리는 그런 공원이라고 했죠. 신성경. 산이라고 했고. 자, 81은요? 파일. 파일. 뭐 서류 같은 거 작성해놓는 파일. 네네. 그래서 시인들 같은 경우는 시인이 만든 그런 파일 파일. 생각하라고 했고요. 학교 같으면 학생부 파일이 있겠고. 예. 그 다음에 82는 환자들. 파리. 예, 프랑스 파리 하면 파리.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펠탑. 에펠탑. 그렇죠. 에펠탑을 딱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가면 82번이 어디예요? 파리공원. 예, 파리공원이에요. 양천구에 있는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또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번호하고 장소가 딱 맞는 곳이 두 곳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리공원이고 또 하나가 어디라고 했죠? 46번. 그렇죠. 46번 최정원 선생님 짱. 사육신공원. 사육신공원. 사립신공원. 예. 두 군데가 번호하고 그 장소가 딱 맞는 곳이에요. 아까 우리 63빌딩 공부했는데 63빌딩은 번호가 몇 번이에요? 89번. 아니죠. 영종포구. 63빌딩 몇 번? example 79번. 그렇죠. 79번이죠. 63빌딩 가면 친구 가야죠. 친구하고 떡볶이 친구, 생각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63빌딩 우리가 혼동하기 쉽죠. 네. 네, 6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또 우리가 실제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79번이라고 하니까 79번.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혼동되는데 혼동되지 않고 딱 맞는 곳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리공원이에요. 82번. 82번. 저기 양천구에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46번. 몇 번? 46번. 네, 46번. 사육신공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사립신공원은 용산구에 용산구에 있다고 했죠. 용산구. 네, 그 두 개가 바로 번호하고 장소가 딱 맞는 곳이에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그래서 아주 모든 게 그렇게 되면 딱 좋은데 얘네 둘만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스토리로 엮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83은 팔삼타워. 83타워 해서 대구에
그 이랜드 이랜드 건물이라겠죠? 건물, 오방타워. 근데 이제 대구 사람들은 실제 이랜드 그 83타워보다 우방타워라는 걸 더 잘 알려져 있다 했는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냥 83타워를 기억하시면 돼요. 83타워. 그 다음에 84는요? 한사, 한사, 예. 기아, 기안팔사, 예. 웹툰 작가 기안84 기안84.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음. 웹툰 작가 기안84가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판사님, 네, 한사. 판사예요. 그래서 그 웹툰 작가니까 뭐 이렇게 쓰다가 보면 저작권 같은 그런 시비에 그거에 걸릴 수가 휘말렸어.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썼는데 문제가 돼서 법정에 갔어요. 그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20년 만에 재판을 받으러 만났어. 갔는데 앞에 재판관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은 안 되죠, 현실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현실하고 무관하게 기억하기 위한 거니까 아버지 판사가 아들이 지금 재판받으러 온 거예요. 20년 만에 법정에서 만난 거예요. 응? 아들은 막 사는 인생으로 막 살다가 이제 어떤 저작권 문제에 휘말려서 법정에 가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거기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어떤 이제 스토리들 전개 나가겠죠. 어쨌든 제일 먼저 이 아버지 판사하고 기안 판사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 그 법정이야, 법정. 법정에서 법정. 만났는데 그게 어디냐면 서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곳이 양천구라겠죠. 네. 그 양천구의 84번은 어디냐면 SBS 방송국이에요. SBS. 예, 하나가 좀 더 늘어났죠, 지금 기억할 것에. 네. 예, 예. 그래서 SBS 방송국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아버지 판사랑 아들 기안 판사랑 이렇게 만난 장소가 바로 SBS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그 84번은 다 이 스토리를 갖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판사랑 아들 기안 판사랑. 기안팔사랑. 예, 예. 이제 각 곳에 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근데 첫 출발지는 어디라고요? SBS 방송국. 서울의 그 SBS 방송국이에요. 예.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은데, 저 너무 많은 걸 지금 말씀드렸죠? 저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오랫동안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더 그러실 테죠. 그렇지만 정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했던 이 10개를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번 해야지만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잠깐 공유를 중지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영어 공부하러 가야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갈게요. 오랜만에 가가지고 크리스 카드가 자,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반가운가요? 예, 이제 한지 오래돼가지고 조금 지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할 차례인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봤죠. 딴 거 이렇게 하느라고. 자, 위에 잠깐 기억을 더듬기 해서 이거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릴게요. be patient 하면 patient는 명사로는 환자란 뜻이에요. 형용사로는 참을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 이렇게 넣을 때 아유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할 때 이 be patient라고 그래요. Be patient. 소리 들리나요? 네. 네네. 그래서 be patient 하면은 좀만 참으세요. Be 그러면 patient. 네네. Be patient. 이거는 be punctual이라고 하는데 punctual 하면은 굉장히 정확한 아주 틀림없이 막 딱 맞는 여기 우리 멤버 중에서 어떤 분이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오용호 선생님. 네 맞아요. 오영훈 쌤이 이런 타입이에요. be punctual 아주 뭐 빈틈이 Be 없 punctual.
be punctual. 펀추. Be punctual. be punctual. Be punctual. 시간 좀 맞춰줘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명령을 한 거지만 punctual 하면 오용원 선생님처럼 아주 정확한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Be right back with you. be right back with you. right 하면 곧장이라는 뜻이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곧장 바로 라이트백. 앞백.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면? 곧 Be 당신에게로 right back with 돌아갈까? you. 예, 그게 뭐예요? 곧 당신에게로 돌아갈까요? 돌아갈까요가 아니라 간다 그런 얘기죠. 돌아간다. 그 당신은 얘기는 이제 깜빡으로 한다. 그냥 말하면 금방 올 거야? 그래 금방 컴백? 갈게 그런 얘기예요. 잠깐만요. Be right back with you. 금방 갈게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잠깐만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기 말로 하면 돼요. 그래 좀 이따 갈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Be seated. 시트 하면은 좌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리에 좀 앉으세요. 그런 얘기죠. Be seated. be seated. Beat it. beat it. 리디. beat 하면 때리다, 때리다, 치다 그런 치다.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Beat it. 꺼져라. 이 자리에서 꺼져. 이건 좀 추측하기가 어렵죠. Beat it. 그걸 막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너 저리 가. 꺼져라. 저리 가. 뜻으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behave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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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e는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좀 이게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점잖게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Behave yourself. 예의를 갖추시죠. Behave yourself. yourself는 당신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당신 원래 모습답게 좀 해라 그런 얘기예요. 당신 굉장히 신사 아니냐. 그러니까 점잖게 행동해달라 그런 얘기죠. 망나니처럼 그러지 말고 예의 바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자, 이건 뭘까요? 늦은 게 오용훈 좋아.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오용훈 선생님 이거 참 잘하셨는데. Better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아무것도 안 늦어도 행동하는 게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선생님 아무것도 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자, 그렇죠. 자, 결코 아는 이거는 것보다 전혀 하는 게 없는 거죠. 낫다. 네.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차라리 게 낫다. 늦게라도 와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오용훈 선생님 이거 참 잘하셨는데 오늘 지금 마이크를 끊고 계세요. 무슨 사정이 있나 봐요. Better late than never. 아주 안 하는 것보다 이제 늦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나 학교 늦었는데 어차피 늦었는데 뭘 가. 그리고 그냥 안 가잖아요. 그거보다 그래도 늦게라도 학교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데 내가 제 시간에 못 들어왔어. 늦었는데 뭐 이제 들어가. 그런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들어오는 것이 낫다. 잘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거 그 말이죠. 자, 이거는요. Better than Nothing. nothing. Better than nothing. 얘랑 비슷해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better than 낫다는 nothing. 얘기죠. 있는 게 낫지. Better than nothing. 예, 이제 오용훈 선생님 말씀하시네요. Better tha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근데 뭔가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Better than nothing.